코로나 시대 자녀교육 7강 사랑으로 양육하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온라인 수업한 지 6개월. 아이는 책상, 컴퓨터, TV, 식탁만 오갑니다. 짬짬이 책도 보지만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하고 쉴 때는 컴퓨터 게임만 하려고 하네요. 네. 저희 집도 같은 상황이에요. 큰아이에게 상대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많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다양한데 그렇지 못한 둘째가 겪는 억울함,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아이들이 전자제품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등등 이런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심리학, 아동 심리학도 좀 살펴봤고요. 발달 심리학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인류사도 살펴봤고, 이런 팬데믹 히스토리도 살펴봤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이 집에서 아이와 사랑으로 연결돼야 돼요. 힘든 시기일수록 가정에서 즐거운 경험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가 끝났어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6강까지 이론 진짜 탄탄하게 살펴봤고요. 이거 2번, 3번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한 것을 정말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들어보면 그게 이거였구나.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1단계 했어요. 이 목수는 도끼를 갈죠. 잘 갈아서 이렇게 나무를 베는 것처럼 우리가 이론의 날을 잘 갈았다면 이제 실제적인 방법들 2, 3, 4, 5단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기술, 첫 번째 시간은 사랑으로 양육하기 5가지예요. 애정 표현하기, 안아주기, 즐거운 시간 보내기, 둘만의 시간 보내기, 공감적 표현. 자, 이걸 읽는 것만 해도 사랑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말, 정겨운 말, 따단딴.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5글자 예쁜 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요. 노력할게요. 마음의 약속 꼭 지켜볼래요. 네, 5글자 예쁜 말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이 노래가 없었어요. 저 몰랐어요. 근데 넷째, 5째가 어렸을 때는 이 노래를 알아서 이 노래를 좀 많이 불렀어요. 같이. 참 5글자 참 예쁜 말이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력할게요. 아름다워요. 자, 이런 말들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나요? 자, 2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비폭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엄마 또는 아빠예요. 일어날 시간이야. 아침 차려놨어. 밥 먹는 동안 TV 보지 마라. 가방 챙겼니? 강아지랑 놀 시간 없어. 외투 잊지 마. 잘 다녀와. 오늘 어땠니? 숙제 있지? 디저트 먹으려면 콩 한 알도 남기면 안 돼. 친구 집에서는 딱 1시간만 놀고 와. 엄마한테 뽀뽀해주고 자야지. 너 양치 안 했지? 자,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2번째 들어보시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잠꾸러기 일어날 시간이야.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밥을 깨끗이 비우면 TV를 봐도 돼. 와, 가방에 책이 2,000kg 정도는 들은 것 같은데? 강아지가 너를 좋아하는구나. 그래, 나가서 좀 놀아주렴. 외투를 잊지 않고 잘 챙겨서 기쁘구나. 사랑해. 잘 다녀와. 오늘 가장 재미있었던 일이 뭐였니? 자, 이제 콩 3알만 더 먹으면 초콜릿 케이크 기다리고 있어요. 8시까지 1시간 놀 수 있어. 재미있게 놀다 와. 엄마에게 뽀뽀해주고 자야지.
이런 아들 양치해야 되겠는걸? 자,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느낌이 어떤가요? 좀 다르죠? 애정과 칭찬, 귀 기울이기와 약간의 유머를 담아서 애정을 표현해 보세요. 사랑받는다라고 느낄 때, 엄마와 아빠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의 밑바탕이 되어줍니다. 사랑받아본 경험이. 이렇게 자존감이 있는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자존감이 높으니까 늘 자신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정유진. 진짜. 자신의 이름을 불러볼 때 이렇게 짜증이 나나요? 아니면 안쓰러움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좋은데? 어떤 것이 느껴지나요? 이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생긴다? 발달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태어났을 때 특히 영유아기의 애착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떡하죠? 그때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충분히 못했는데 걱정 마세요. 지금이라도 충분히 이렇게 애정 표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애정과 칭찬, 귀 기울이기와 유머를 담아서 애정을 표현하세요. 안아주기.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13주나 먼저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 작게 태어난 쌍둥이는 태어나자마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인 레이크 제이슨은 두 아이를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고 의료진은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같은 인큐베이터에 놓인 둘은 팔을 뻗어 서로를 끌어안았고 놀랍게도 호흡이 안정되고 몸 상태가 급격히 좋아졌습니다. 이런 생명을 구하는 포옹은 1995년 미국의 쌍둥이에 의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의료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아이들을 살린 포옹에 어떤 힘이 있는 걸까요? 얼마나 자주 안아주시나요? 자녀를, 그리고 부부간에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부간에 더 많이 사랑 표현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이 첫 번째가 애정 표현하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가 아이들에게 하는 거기도 하지만 부부간에도 또 스스로에게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애정 표현하기, 두 번째 안아주기였고요. 세 번째 즐거운 시간 보내기입니다. 학생들이 부모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첫 번째 52.8%의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예요. 근데 왜 방학 되면 힘들죠?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많나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24.8%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모님을 걱정하고 있어요. 일도 너무 많이 하시고 우리들 돌보면서 고생도 너무 많이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24.3% 공부하라는 말씀을 줄이고 나를 믿어주시면 좋겠다. 나를 믿어달래요. 네가 믿을만 해야지 너를 믿지. 네가 공부를 알아서 해야지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아이들 말은 또 이래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 나와요.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거 보드게임 하기가 가장 많고요. 영화, 공연, 함께 운동하기, 그림 그리기, 나들이 음악 활동하기와 같은 것들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물론 5, 6학년 정도 되고 중고등학생 되면은 좀 같이 안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 보내기.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끝말잇기, 목마 태워주기, 보드게임하기, 놀이터에서 함께 놀기, 주말 오후 산책하기, 재미있는 사진 찍기, 노래하기, 운동하기, 요리하기, 만들기, 춤추기, 컴퓨터 게임하기, 놀이공원 가기, 영화 보러 가기, 만화방 가기, 기타, 가족 체험 학습, 우리 가족만의 즐거운 시간. 제가 이렇게 일부러 체크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해본 것들이 뭐가 있는가. 지금 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딸입니다. 얘가 중학교 한 2학년 때 같이 제주도에 가족여행 갔을 때 얘가 키가 커요. 172예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목마를 더 이상 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목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태운 사진입니다. 얘가 막내예요. 막내 아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사진 찍고 같이 보면서 웃고 즐깁니다. 가족 밴드에 함께 지내면서 찍었던 추억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을 올려놓고 같이 보면서 즐거워해요. 이 아이들이 크면서 그 기록들을 보는 거죠. 우리 때는 이런 영상이 많지는 않았지만 앨범을 보면서 잊혀져가는 좋은 추억들, 우리 부모님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 행복감으로 충만함,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즐거운 시간 보내기,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둘만의 시간 보내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때는 가족이 모두 함께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가끔씩은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형제 자매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4년 전에 쓴 일기입니다. 넷째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엊그제 학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호연이가 오른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요. 호연아, 제가 부른 소리에 뒤를 돌아보고 뛰어와서 호연이 어디가? 그냥 벤치에 앉아서 과자 먹으면서 생각하려고요. 아빠랑 같이 갈까? 혼자 갈래? 같이 가요. 아파트 공원 벤치에 앉아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호연이 용돈으로 산 칸초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우리 데이트한 거죠? 그럼 이런 데이트도 참 좋습니다. 형제자매가 많아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끔이라도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혼자만 충분히 사랑받는 경험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들을 아까 지난 조금 전에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기 외에도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여럿이라면 둘만의 시간 보내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가 아주 어리지만 않다면 또 맡길 수 있으면 좀 맡기고라도 부부간에도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기를 바랍니다. 왜?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야지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안정감을 느껴요. 엄마 아빠가 갈등하고 싸우고 언성 높이고 그러면 아이들 불안해요. 너무 불안합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낍니다. 자, 이렇게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가슴 아파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을 충분히 경험한 아이들은 놀랍게도 홀로 그 상황을 견뎌야 할 때조차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녀가 마음 아파하거나 슬퍼한다면 자녀를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봅시다. 공감적 경청이에요. 말문 열기. 표정이 좋지 않구나. 판단하지 않고 질문하기.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니? 그러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야기를 한다면 감정 공감하기. 그래서 슬펐구나. 화날만 하다. 손을 잡아주거나 토닥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가 또는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녀의 선택에 격려하기. 그럼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면요.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혼자서 더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격려해줘요. 격려는 힘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한테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잘 해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도와줄게. 사랑해. 아이들은 살면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나름의 그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 이유가 있겠지. 네가 잘못했는데 이게 아니라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렇구나.
공감적 경청을 많이 받아본 아이들은요, 누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스스로를 공감하고 스스로에게 경청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의 공감과 경청을 들은 아이들은 내 마음의 소리에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게 돼요. 부모님이 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내가 마음 아플 때, 기분 좋을 때는 조금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야, 너 자꾸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속상할 때 그런 말까지 들으면 더 속상해, 더. 부모님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나한테 합니다. 내가 속상한 마음 들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맨날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남들에게도.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맨날 이 모양이지. 내가 받은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로서 지금 살고 있지만 부모 이전에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공감적 경청을 많이 받아보셨나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어린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다고요? 일제강점기 또는 한국전쟁 또는 보릿고개를 넘던 또 군사 독재 정권이던 그런 시기였어요.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고요. 나도 당신도 부모로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철학과 이론들 그리고 방법들까지 갖고 있다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적 경청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날이 어쩌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자녀의 마음에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좋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연결되며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하면서 더욱 성장하게 되죠. 힘든 일도 생길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게. 넌 할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해. 도와줄게. 자, 별표. 부모님과 자신의 슬픈 감정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자녀는 스스로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어때요? 이런 아이 참 사랑스럽지 않나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할 때 아이에게도 좋지만 부모님에게도 좋습니다. 네, 부모님에게도 참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양육하기 5가지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애정 표현, 안아주기, 그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기, 그리고 공감적 경청을 시도해 보세요. 아이가 깜짝 놀랄 거예요. 엄마, 왜 이래? 하던 대로 해. 또 뭐 이상한 거 배웠구나. 이럴 수 있어요. 왜? 부모님들이 뭐 배우고 나면 꼭 적용해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지속이 안 되죠. 그쵸? 이 연수는 강의 끝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보세요. 또 한 번 더 보고 또 보고 2번, 3번 보세요. 그러면 내 능력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안 물어봤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5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애정 표현하고 안아주는 거. 네. 다음 시간에는 좋은 습관 가르치기입니다. 좋은 습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안 가르쳐 놓으면요, 아이가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기본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혼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 가르치기 같이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